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25년 2월 28일 손해평가사 제11회 손해평가사 평가사의 그 출제 범위 있지 않습니까? 그 출제 범위가 이제 농구먼으로부터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그거 중에서 이제 주요 개정 내용 한번 살펴볼 겁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구교재, 우리 지금 에듀아에서 발행하고 있는 교재 페이지 11쪽 보시게 되면 이제 법령의 내용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손해평가, 즉 농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장관 또는 해양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다가는 뭐다? 보험 모집 및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데, 얘는 과거에는 뭐다? 손해평가 관련 업무에 대해서만 위탁한다라고 했던 게 그 내용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영리법인에서 그런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보험 모집할 수 있는 것은 법에 별도로 또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보험 모집에 아예 처음부터 배제가 됐던 건데, 이게 불필요하게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삭제한 것 뿐입니다. 자, 손해평가반 구성이 있습니다. 손해평가반에서는 과거에는 뭐다? 1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라고 했던 것을 이제는 바뀐 게 뭐예요? 이제 5인 이내, 1인 이상이란 말이 없어졌습니다. 즉, 손해평가사, 평가인, 사정사, 이 사람들로 구성을 하되 5인 이내로 해라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간단하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 1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갖고 계시는 이 교재의 12쪽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인 이상 5인 이내로 손해평가반을 구성하라는 것을 5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시게 되면 12쪽에 보면 이제 품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지금 떫은 값 쭉 나와 있는데, 이 두릅이 올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제 신규로 편입된 품목은 이제 두릅하고, 그다음에 블루베리가 과실 손해보장에 들어가 있고요. 수박은 이제 수확감소 밭작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규 품목이 3품목 추가가 됐습니다. 자, 14쪽에 있는 거 손해평가 요령 재보험 사업자 및 재보험 사업의 재보험 사업자인데요. 요게 이제 과거에는 재보험 사업 및 재보험의 재보험 사업자죠. 재보험자. 요게 이제 뭘로 바뀐다면, 이제 재보험 사업자 및 법제 25조 2에 따라서 농업 재보험 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라고 써요. 재보험 사업자가 아니고 관리 위탁받은 기관이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사업관리 위탁기관이라는데, 우리나라는 누구냐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해평가를 실시한, 즉 검증조사할 때는 거죠. 손해평가를 실시한 목적물 중에서, 근데 이거는 뭐다? 그냥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하여 라고 했는데,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검증인데요. 검증 내용이 기존에 이제 지금 5항, 새로 신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1항에서는, 2항에서는 뭐냐면, 이제 자꾸가 조금 수정이 된 이유가 뭐냐면, 손해평가 검증을 했죠? 검증을 했으면 과거에는 그냥 검증을 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재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과거는 여기까지였죠. 근데 그 검증 결과를 농림장관에게 제출까지 해야 된다가 이제 규정이 어디에가 손해평가 요령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항이 신설됐는데요. 사업관리 위탁기관이, 즉 여기보다 농구먼이라는 거죠. 얘가 이제 재보험사업자의 의미예요. 검증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보험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즉 재보험자가 검증을 했을 경우에는 재보험사업자에다, 즉 NH손보에다 통보해서 이 사람들, 잘못되고 있는 사람들 좀 조치 좀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결과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 조치를 실시한다. 이게 신설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손해평가반 구성은 손해평가인, 그 다음에 평가사, 그 다음에 평가인, 그 다음에 사정사,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농림장관이 지금 농구먼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람은 평가사만 조치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평가사는 농구먼에서 감독 관리를 하고 있고요.
평가인은 NH손해보험사, 즉 재보험 사업자가 하고요. 사정사도 재보험 사업자가 하니까 검증을 해봤어요. 사업관리 위탁기관을 받은 기관이, 사업관리 위탁을 받은 기관인 농구원에서 검증을 했더니 뭐다? 평가인, 사정사, 평가인, 평가사, 사정사 이 세 사람이 다 적발이 되는 경우 있겠죠. 지적이 되는 경우. 그때는 뭐다? 조치는, 평가사는 지금 농구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데 평가인이나 사정사는 조치할 수 없으니까 자기 이 범위 권한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뭐다? 재보험 사업자한테 연락해서 당신들 좀 조치 좀 해달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17쪽에 있는 거 논밭작물 중에서요. 여기 보시게 되면 양파, 감자, 고구마, 양배추 이상 수입보장 포함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런데 옥수수도 수입보장이 들어가거든요. 올해. 그래서 옥수수도 시험 문제 고차랑 같이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제 다른 거하고는 다르게 이제 실제 수입 구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거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17쪽에 보면 논밭작물의 종합위험 해가지고요. 양파 수입보장 포함 조사 종류는 경작불능조사, 수확량조사, 재정식조사 이렇게 표시가 이제 누락됐던 게 들어갔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17쪽 자, 밀, 콩 수입보장 포함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밀, 콩이 수입보장 포함이고 보리도 수입보장 포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종류인데 실제로는 이제 밀은 지금 수익감소 보장에 지금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여기 써져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작불능조사, 표본조사, 전수조사 이렇게 형식이 되고 있습니다. 논밭작물입니다. 고추, 브로콜리 있고요. 얘네들은 뭐다? 생산비 손해조사라고 17쪽에 나와 있는데 생산비 손해조사와 재파종, 재정식조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예시설에서는요. 지금 풋고추라고 했죠. 그래서 오토포토상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얘가 이제 풋고추가 고추로 바뀌었습니다. 고추. 그러면 이 고추 속에는 풋고추하고 홍고추를 전부 다 하우스 안에 재배가 가능하고요. 그때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험의 가입 범위를 좀 더 넓혀준 겁니다. 그리고 감자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쪽입니다. 23쪽부터 나오는 것은요. 보상하는 재해라고 써져 있죠. 보상하는 재해, 즉 보상이 들어가고 뒤에가 재해가 붙은 경우에는 무조건 보장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모든 걸 다 보장하는, 즉 보상하는 재해는 무조건 보장하는 재해로 뒤에가 반드시 재해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로입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로를 보장하는 재해로, 그리고 보상하는 손해는 맞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뒤에가 손해 있으면 그건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는 맞고요. 재해는 보장한다라고 했으니까 보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를 전부 다 이 빨간 책에 이 과목에 있는 내용 전부 다 해서 뭐다? 보장하는 재해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5쪽입니다. 작가전 종합위원망에서 조수회 및 화재 등으로 전체 나무, 이 등이란 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러면 자연재해로도 전체 나무 중 일부 나무 피해 있으면 만약에 다툼이 있었어요. 물론 뒤에 별표에는 조수의 화재로만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는 이제 정리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법문에서도 정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수의 및 화재로라고 했어요. 등자 빼버렸기 때문에 뭐다? 이제는 뭐다? 적과전의 종합위험의 보험에 가입한 가수원에 적과전의 모든 사고가 조수의 화재로 그 피해 규모가 일부일 때 뭐다? 착과감소 가지수는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착과수와 평년 착과수 곱하기 최대 인정비율. 그 최대 인정비율이 나무 피해율입니다. 조수의 화재로 수학 고사주수, 수학 불능주수, 일부 피해주수 더한 값을 나누기 실제 결과주수로 산정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없다, 나온다, 느낌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30쪽입니다. 사과 품목에서 표본주 산정 예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표본주가 3.003주가 나왔다. 그러면 이 표본주 몇 주를 할 거냐라는 거죠. 이 4주란 얘기예요. 그걸 정확하게 이번에 이제 정리를 해준 게 뭐예요? 여기 있죠. 자, 조사당 주수가 340, 조사당 합계가 1144주. 전체 표본주가 17주. A 품종의 조사당수 337주인 경우에 A 품종의 적정 표본주는 몇 주냐라고 했어요. 했더니 뭐다? 5.0078주 나왔으니까 6주란 얘기예요. 6주. 이게 소수점에 있으면, 수치가 있으면 무조건 올린다.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툼을 없애버린 그런 조건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사실 이게 실제 현장에서도 우리가 조사서 쓸 때도 이렇게 쓰거든요. 조사서를 쓸 때도 이렇게 되면 6주다라고 쓰거든요. 예. 자, 31쪽에 있는 낙과 피해 조사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도 마치 보상하는 죄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보장 다 바뀌었고요. 다 보장은 다 하고요. 그 다음에 41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에서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의 기준 수확량의 산정이라고 해서 이의자가 들어가는 게 기준 수확량 산정 해가지고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기준 수확량은 이렇게 산정해라 라고 그냥 정의하고 있습니다. 60쪽에 있는 표본주 선정입니다. 동일 품종, 동일 재반. 이게 지금 사과, 포도, 복숭아, 감귤, 자두 같은 거 얘기하죠. 포도, 복숭아라든가 자두나 감귤, 망감류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구분할 때는 품종별로, 수령별로 구분합니다. 재배 방식별로 구분하나요? 재배 방식별로 나무를 구분하는 것은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의 사과배, 단감, 떫은감만 하고요. 나머지는 품종별로, 수령별로 하는데 여기에 이제 재배 방식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한 군데 있었거든요. 그거 삭제를 했다. 예, 다툼이 있을까봐 삭제를 한 겁니다. 예. 자, 과중조사입니다. 과중조사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제일 이번에 중요하게 바뀐 거죠. 자, 그래서 과중조사할 때는 뭐다?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30개입니다. 감귤, 망감류하고 포도는 농지당 30개, 복숭아, 자두는 60개 했던 게 뭐다? 40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복자가 40개로 바뀌었습니다. 복숭아, 자두는 뭐다? 당초에 60개인데 40개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얘는 뭐냐면 실무 현장에서 너무 복숭아라든가 이런 이 표본과실 추출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계약자분께서 좀 이제 부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수치가 좀 표본과실 개수를 좀 줄여서 계약자분의 부담을 좀 완화시키지 않았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62쪽에 있는 거 과중조사 대체입니다. 자, 평균 과중을 적용할 때는 뭐다? 포도, 복숭아, 그다음에 감귤, 예, 망감류만 평균을 적용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 바뀐 거였어요. 자두하고 감귤, 망감류는 평균 과중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뭐만? 포도하고 복숭아만 적용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망감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신설입니다. 61조. 과중조사 대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중조사 할 때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 망감류에서 수확기 판단이라는 내용이 신설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기 수확, 또 수확 혜택 등으로 수확기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수확 시기 판단은 지역 농업기술에 대해 판단한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얘는요, 이 수확기 사고냐 수확기 이후 사고냐에 따라서 뭐다? 이 피해율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즉 수확량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예요? 수확기 이전에 무사고일 때는 어때요? 사고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뭐다? 평년 수확량과 착과량 중 큰 값에서 사고당 감소를 빼는 거예요. 그런데 수확기 이전에 사고가 있었다. 착과수사 이전에 사고가 있었다라고 할 때는 뭐다? 착과량에서 사고당 감소를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달라져요. 그래서 계약자께서 이제 다툼이 있을 때는 분명히 뭐다? 농업기술대 의견을 받아봐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의 품종, 이것도 신설됐습니다. 여러 차례 과정조사가 실시된 경우. 자, 이 지금 포도가 A 품종하고 B 품종이 있는데 A 품종을 과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당 300g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A 품종 조사할 때 잘 모르고 B 품종도 조사했습니다. B 품종은 개당 400g이 나왔어요. 근데 이 B 품종은 수확식이 아닌데 같이 조사해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B 품종의 과중 조사를 또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이게 이제 얼마 나왔다? 250g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한다? 최초 조사한 품종의 과중조사값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품종에 대하여 여러 차례 과중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는 최초 조사값을 적용한다. 다만 무조건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는 뭐예요? 그때는 평가반이 조사한 과중조사값을 인정하지 않고 재조사나 검증조사가 해서 조사한 그 값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값을 적용합니다. 4번. 과중조사 시 사용된 표본과실 과일을 땄잖아요. 착과가 평균적인 표본지 세주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포도하고 감귤, 망감류는 30개, 복숭아, 자두는 40개를 따는데 보상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보장하는 재료로 바꿔야 되는데 이건 안 바뀌더라고요. 어쨌든 보장입니다. 네, 착과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따가지고 이제 무게를 측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과일의 상태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착과 피해 있는지 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3쪽에 있는 품종별 표본가치 선정 및 피해 고성조사. 얘는 뭐다? 착화 피해 고성조사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40개입니다. 자, 복숭아 자두는 몇 개? 과중조사할 때도 품종별 20개, 농지당 40개. 그 다음에 착화 피해 조사할 때도 품종별 20개, 농지당 40개고요. 그 다음에 감귤 망감류. 감귤하고 포도. 감귤 망감류와 포도는 착화 피해 조사 때나 과중조사나 똑같이 다 똑같습니다. 품종은 20개, 농지당 30개. 그 다음에 복숭아 자두는 품종은 20개, 농지당 40개입니다. 둘 다 착화 피해나 과중 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낙과 피해 조사입니다. 낙과 피해 조사는 뭐 변동 없어요. 그래서 낙과 피해 때는 포도하고 감귤 망감류는 품종은 20개, 그 다음에 농지당 30개. 그 다음에 복숭아 자두는 품종 20개, 농지당 60개입니다. 60개. 낙과는 변동 없어요. 왜? 어차피 떨어진 거니까. 그 개수 좀 더 많이, 모수가 크면 뭐다? 아무래도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60개 들어갑니다. 보장하는 시이고요. 그 다음에 66페이지 보면 유자의 평년 수확량의 값 적용해서 평년 수확량보다라고 우리 교재에 되어 있는데 그걸 뭐다? 평균 수확량보다라고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13쪽 표본주 선정입니다. 동일 품종, 동일 제휴 방식인데 제휴 방식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98쪽에 있는 대추, 매실, 살구의 수확량 조사 있는데 여기 보세요. 자, 요게 또 신설됐어요. 저랑 같이 공부할 겁니다. 자, 대추, 매실, 살구에서 다음 조사 종류별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단이 이번에 신설된 부분이에요. 대추 품목의 중에서 사과 대추 품목이라는 게 있어요. 사과 대추 혹시 그 골프공만한 큰 거 있잖아요. 네. 사과 대추 품목은 뭐다? 사과 대추 품종은 수확량 조사. 어떤 식으로?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 망감류 기준을 준용해서 해라.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수학 개시전 수학 개시후로 하지 말고 포도, 대추, 감귤, 망감류 어떻게 해요?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수량. 착과 조사 전에 사고가 있으면, 착과 조사 전에 사고가 없으면 그때는 평년 수확량과 착과량이 큰 값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공제하는 방식의 수확량을 해서 얘가 사과대추 품목에 대해서 수확량 문제 만들어서 같이 여러분하고 풀어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다만 과중조사는 반드시 실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신에 여기는 과중조사를 푸는 게 차라리 여기다가 포도, 복숭아, 자두 그냥 자두처럼이라고 했으면 뭐다? 해당 과실에서 나올 텐데 그래서 얘네 시험 문제는 표본 과실은 뭐다? 과중조사할 때 40개로 한다, 뭐 30개로 한다 이렇게 조건 줄 거예요. 착각해도 30개 할 건지 40개는 조건 줄 겁니다. 이렇게 자두와 같이 방식으로 하나라고 했으면 40개. 포도 같은 방식으로 해라 하면 농지당 30개. 자두 같은 방식이면 40개.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착각피해, 과중조사. 낙하피는 똑같이 60개. 자두 같은 방식이면, 포도 같은 방식이면 30개. 이렇게 됩니다. 저랑 같이 문제 만들어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올해 신설됐습니다. 자, 125쪽에 있는 비가림설입니다. 재보험사업자는, 그래서 작년에요. 비가림설은 화재 때 1과목에서는 자기부담 공제하지 않는다. 2과목에서는 자기부담 공제하지 않는다는 말이 없다 보니까 2과목 문제 풀이할 때는 화재에도 자기부담금이 공제가 됐어요. 근데 올해 그걸 좀 맞춰줬죠. 그래서 2과목도 화재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부담금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표본조사입니다. 표본주조사에서 선정된 병충해 등 보상하지 않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 감귤 중에서요. 온주밀감입니다. 온주밀감 감귤 중에서 뭘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냐면 이게 동상에 손해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뭐다? 자, 동상에는 표본주를 정합니다. 표본주를 정해가지고요. 표본주에서 전체 착과된 과실, 기수학 과실과 그 다음에 나머지 과실들을 따가지고 뭐다? 사고 당시 기수학한 과실 비율이 수학기 경과 비율이라고 해서 경과 비율이란 말이 계산하는 방식이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뭐 말했어요? 수학기 잔존 비율만 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큰 경우에는 기수학한 과실 비율과 수학기 경과 비율이 차이당하는 과실을 정상 과실로 본다라고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못 냈어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만들었잖아요. 수학기 경과비라는 것은 1 마이너스 수학기 잔존비율 뺀 나머지가 수학기 경과비율이다. 수학했다 이만큼 잔존한 거 뺀 나머지다. 100%에서 라고 하는 조건 걸어서 문제를 풀었던 게 올해는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제 위험합니다. 요거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자, 기수학관 과실 비율, 수학기 잔존 비율이라고 현재 우리가 월별로 12월 21일부터 하는 거지. 12월, 1월, 2월까지는 수학기 잔존 비율 계산하는 방식과 똑같이 해서 기수학 비율이 70%, 수학기 잔존 비율이 50% 있습니다. 그러면 뭐다? 20%를 계약자가 미리 수학을 했기 때문에 전체 표본 과실 중 전체 기수학관 과실과 이번 표본 과실이 원래 그 나무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의 20%는 뭘로? 정상 과실로 포함시키겠다라는 게 이번에 바뀐 거고요. 이거 지금 느낌 좋습니다. 이렇게. 139쪽에 있는 겁니다. 수학 개시 후 동사의 과실. 여기가 이제 동사의 과실손해 이제 특별약관이 이제 수학 개시 후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동사의 보장 기간이 12월 21일이다 보니까 12월 20일까지는 수학이 끝나고 그다음에 수학이 끝나고 수학이 시작 개시 후에 즉 12월 21일부터 동상에 특약이 가입되다 보니까 아마 이 용어를 집어넣게 되지 않았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1쪽입니다. 올해 이제 신설된 품목이 뭐예요? 두릅하고 블루베리가 올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릅하고 블루베리에서는 뭐만 해야 된다? 지금 보니까 과실 손해조사입니다. 그래서 정하봐라 해가지고 두릅 농지 가면 이렇게 이제 두릅 나무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가 이제 정하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럼 요거 우리가 요거 나중에 잘하면 요걸 갖다가 뚝 잘라서 우리가 이제 삶아가지고 초장 찍어서 드시기도 하고 뭐 고기에다 싸서 드시기도 되고 고기를 이렇게 덮어서 걔를 싸가지고 딱 먹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여기에 있는 막 싹이 뭐예요? 정하예요, 정하. 그래서 그 정하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표본관을 정해가지고 얘가 난 표본주다 그러면 얘 하나를 정해갖고 얘 가로 1m, 세로 1m 이 구간에 자 이런 게 두릅이 있으면 얘를 갖다가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정화주가 지금 피해 정화수하고 그럼 총 정화수는 6개, 피해 정화수는 2개 그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표본관이 5구간이면 5군데면 5군데를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해서 피해 정화수 나누기 총 정화수. 요게 이제 피해율인데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끝 하면 이게 뭐예요? 피해율이에요. 그게 쉽죠? 네, 들고 나오죠. 쉽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베리 봐봅니다. 블루베리는 뭐예요? 개화 후에 꽃이 피고 나면 과실 손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꽃 피해 얼마나 났는지 한번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두릅은 조금 절차가 있으니까 저랑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두릅입니다. 과실 손해 피해율이 있어요. 그래서 두릅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그 동상에 감귤 온주밀감에서 과실 손해 피해율입니다. 온주밀감. 근데 과거에는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망감류는 등급의 과실수, 즉 온주밀감인데 망감류가 있었는데 이게 아직도 삭제되지 않았던 게 이번에 이제 25년도에는 삭제가 됐습니다. 뭐 작년에 이거 적용은 하지 않았었죠. 네, 근데 여기 그냥 이제 이번에 확실히 삭제를 해놨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릅과 블루베리 추가해서요. 자, 얘는 뭐예요? 이제 두릅입니다. 조사하는 방식, 보장하는 제여부 심사해가지고요. 과손 및 작물 상태를 감안해야 해요. 약관을 정하는 피해가 맞는지 보고요. 면적 조사합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보험 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면을 비교해서 실제 경작 면적이 가입 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나면 계약상을 변경합니다. 자, 표본 구간수, 조사된 실제 경작 면적에 따라 표본 구간수를 선정합니다. 뒤에 보면 이제 표본 구간 수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선정된 표본 구간수를 바탕으로 표본주가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주 수를 선정한다. 다만 표본주 근방의 작물의 상태가 표본으로 부적합한 경우에는 일단은 가까운 다른 위치의 표본주를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표본 구간 내 두릅 상태 조사, 이게 중요하죠. 아까 설명드렸죠. 선정된 표본주를 중심으로 아까 이렇게 이제 두릅이 있으면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뭐 꼬랑 그런 거 없이 여러 개. 그러면 나는 얘를 했다라고 하면 얘를 중심으로 가로 1m, 세로 1m.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에 대한 두릅을 조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 1m, 세로 1m의 길이를 구획하여 표본 구간 내에 식재된 총 정화지수와 보장하는 제로 피해 정화지수를 조사합니다. 그럼 피해 정화지수 나누기 총 정화지수 한 값을 곱하기 1 미보상 비율하면 피해율 나옵니다. 게임 끝. 이죠? 그럼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 마이너스 자기부담이라면 두릅의 보험금입니다. 그래서 얘는 나와봤자 문제 나오면 5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넣기 하면 정화지수 꼭 기억하세요. 정화지.
정한 지수. 자, 두릅입니다. 피해율 방금 설명해 드렸죠? 이렇게 너무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조사 시기는 언제예요? 결실 완료 시점부터 수확 전까지 이렇게 조사를 한다. 자, 두릅, 블루벨리입니다. 꽃눈 피해 조사입니다. 사고 접수한 농지 대상으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직후입니다. 또는 사고 접수 직후에 꽃눈 피해 조사를 하고요. 보장하는 제 여부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표본 조사로 표본주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이 조그만 이 통에다가 이제 이 지금 흙을 채우고 여기다가 나무를 심어요. 이렇게 블루베리를. 그럼 이렇게 다 이제 가손마다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한 주예요. 한 주. 이렇게. 네. 그래서 품종별로 수령별로 품종별 실제 개수 이제 수령별 안 들어갑니다. 미보상 주수, 조사수를 파악해서 조사 대상수를 계산하고요. 농지별 전체 조사 대상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수표 나와요. 그래서 하고요. 품종별로 표본주수는 품종별 조사 대상수에 대해서 비례 산정한다. 그냥 산정한다라고 봅니다. 작업수처럼 똑같습니다. 그다음 표본가지. 표본지에서 가장 긴 결과지입니다. 블루베리는 까만 거 혹시 보시죠? 이렇게. 일개를 표본가지로 선정한 다음에 꽃눈의 피해를 조사하는데 표본가지 전체 눈수 조사 및 피해 눈수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끝이에요. 여기까지. 블루베리는 과시손해보험금은 가입금액의 피해율에서 자기부담을 체감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금 지급하고요. 자, 꽃 피해를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과시손해 피해율 곱하기 1마이너스 미보상 비율로 피해율이 계산이 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꽃 피해를 조사하는 경우는 어떨 거냐? 꽃 피해를. 그래서 자, 피해율은 최종 꽃 피해율 플러스 1 마이너스 최종 꽃 피해율. 그 다음에 곱하기 과시손해 피해율. 결국은 뭐예요? 최종 100%에서 최종 꽃 피해를 뺀 나머지가, 지금 여기서 100%에서 최종 꽃 피해를 뺀 나머지에서 뭘 한다? 과실이 손해났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까? 과실손 피해율. 그거에다가 플러스 처음에 당초에 조사했던 꽃 피해율을 더하고 그 값에다가 1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하게 되면 이 집에 꽃 피해 조사 때 실시한 피해율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과실손해피해율은 표본가지의 피해율 과실손해인데 여기는 아까 본문에는요. 과실손해조사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꽃 피해만 나와 있잖아요. 본문에는 과실손해 있으니까 얘는 뒤에 공식에 의해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조사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배종별로 표본가지의 피해 과실수 나누기 재배종별 자녀 수확량 비율을 곱한 값을 재배종별 표본가지 전체 과실수입니다. 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표본가지를 했더니 표본가지를 갖다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피해 입은 과실의 수,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피해 입은 과실수가 5개예요. 표본가지 있는 총 과실수가 10개라고 했어요. 10개 있죠? 그럼 이 5개 중에서 재배종별로 자녀 수확량 비율이 만약에 50%라면 0.5 곱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곱해. 그 값을 얘를 뭘로 나눈다고요? 전체 가지수로 나누시면 되니까 얼마예요? 얘가 25%가 됩니다. 25.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기 싫다. 싫을 수도 있는 거죠. 인생 있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나 그냥 전체 피해 열매수 표본가지에 전체 열매수 거기다가 나 자녀 수확량 비율 0.5 할 거야. 하세요. 예. 해도 똑같이 25% 나오거든요. 그랬으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이와 같은 방식 하십니다. 근데 교재에서 기본은 얘예요. 이제 얘인데 똑같아요. 네, 방식은 똑같습니다. 어디다 쓰냐는 것뿐입니다. 자녀 수확량 비율 봐볼게요. 여기 지금 자녀 수확량 비율이 있는데 수확 개시 전에 자녀 수확량 비율은 무조건 1. 수확 개시 후에 자녀 수확량 비율은 1 마이너스 사고 일자 마이너스 수확 개시 일자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6월 10일이고요. 사고 일자가 수확 개시 일자가 6월 5일이었다. 그러면 6월 5일 날 수확을 시작했는데 사고가 6월 10일이었다. 며칠? 이제 5일 정도. 지금 6월 이렇게 여기는 6자는 빼겠죠. 그래서 10일 마이너스 1이면 5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5일. 그래서 1 마이너스 이렇게 1 마이너스. 자, 6월 10일에서 사고 일자는 6월 5일이었으니까 얘가 표준 수확에서는 30일이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1 마이너스 5 나누기 30 요게
자녀 수확량 비율이다. 수확하고 났을 때, 수확하고 있을 때, 요게 자녀 수확량 비율이 됩니다. 그리고 표준 수확일수는 뭐다? 무조건 얘는 30이래요. 얘는 암기. 예,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꽃 피해율입니다. 최종 꽃 피해율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사했잖아요. 우리가 표본주 갖고 조사해봤잖아요. 표본주 갖고. 그래서 꽃 피해 상태를 조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종 꽃 고사율 곱하기 가중치, 요게 꽃 피해율입니다. 네. 그러면 최종 꽃 고사율에다가 가중치를 곱하는데, 가중치는 뭐다? 최종 고사율 범위에 따르는 가중치는 꽃 고사율이 몇 프로냐에 따라서 가중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꽃 고사율은 어떻게 돼요? 최종 꽃 고사율은 꽃눈 고사율 플러스 1 마이너스 꽃눈 고사율 곱하기 꽃 고사율입니다. 그래서 꽃눈하고 꽃 고사율이 있어요. 그래서 꽃눈 고사율은 뭐냐면 피해 꽃눈 수의 조사 꽃눈 수의 꽃눈 고사율이 되겠네요. 그래서 꽃눈 고사율에다가 1 마이너스 꽃눈 고사율 곱하기 꽃 고사율입니다. 그래서 꽃눈하고 꽃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꽃 고사율은 뭐예요? 피해 꽃수 나누기 조사 꽃수. 꽃눈은요, 피해 꽃눈, 조사 꽃눈, 피해 꽃, 조사 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꽃이냐, 꽃눈이냐, 이거만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꽃꽃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 가중치는 최종 꽃 고사율을 해요. 꽃눈이 아니에요. 꽃 고사율 가중치입니다. 그래서 꽃 고사율에 대해서 즉 가중치를 적용하잖아요. 최종 꽃 고사율 가중치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방금 했던 거 그대로 있던 거예요. 본문에 있던 것과 별표가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4쪽 보험금 산정입니다. 조사 대상 주수 나오는데요. 실제 수령별, 여기가 원래는 실제 수령별, 그 다음에 품종별, 수령별, 실제 가수, 품종, 수령, 고사일수인데 이거 빠져있죠. 그래서 여기 그대로 넣어드린 겁니다. 품종, 수령별이라는 말을 다 넣어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보니까 이 순서상으로 보면 어디나 144쪽이면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건 이제 기억 못했습니다. 네, 144쪽이면 예, OD입니다. OD에 대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1쪽 자, 복분자조 수정 분량 각 표본 폭의 전체 열매수와 피해 열매수를 조사한다는데 열매수란 말을 이번에는 뭘로 바뀌었냐면 결실수라고 바꿔놨어요. 수정 분량이기 때문에 이제 책과수 6월 1일 이전 사고, 5월 31일 이전 사고죠. 그래서 그때는 과거에는 열매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6월 1일 이후에는 결실이라고 했는데 둘 다 그냥 결실수라고 했습니다. 전체 결실수와 피해 결실수를 조사한다. 열매를 결실로 바꿨다라고 하고요. 150쪽 복분자 경과 비율 박스 아래에 이렇게 썼습니다. 복분자 경과 비율 박스 아래에 사고 발생 일자는 6월중 사고 발생 똑같고요. 경과 비율은 자녀 수확량 비율을 의미한다. 말은 이제 새로 넣어놨어요. 아, 이 말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5쪽 수확감소 한산 고사 결과 모지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6월 1일 이후 6월중 사고를 의미하는데 지금 경과 비율이라는 것은 뭐다? 경과 비율은 자녀 수확량 비율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라리 그럼 그 박스에다가 자녀 수확량 비율을 써놓으면 될 것을 그 박스를 안 고치고 여기를 참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거구나. 자, 표본지도 마찬가지로 동일 품종, 동일 재배 방식 요거 있잖아요. 뒤에 지금 OD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동일 재배 방식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재배 방식 삭제를 했습니다. 재배 방식 들어가는 것은 사과배, 단감, 떫은 감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170쪽 수확량 조사입니다. 식물체 피해율이 65%, 분질비는 60% 미만이거나 식물체 피해율이 과거에는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이어도 계약자가 견적불능 보험금 신청자 이때는 뭐다? 벼, 밀, 보리, 귀리 다 해당돼 버린단 말이에요. 조사를 제공 빼고. 그건 뭐요? 벼도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 또 분질비는 식물체 피해율 60% 이상, 이상 되면 난 견적불능 안 받겠어. 나 수확량 조사해줘. 그럼 오케이 알았어요. 라고 한다는 뜻이 됐잖아요. 뒤에는 이제 물론 안 받아준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툼이 생기니까 그걸 정리해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식물체 비율 65%, 분질미는 60% 미만이거나 벼를 제외하고 그랬어요. 벼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뭐다? 이제는 맞았죠. 자, 벼는 뭐다? 벼는
식물체 비율이 60% 이상, 분질면 식물체 비율이 60% 이상이면 수학조사 안 합니다. 여기서부터 딱 정리가 됐어요. 나머지만 식물체 제외하고 식물체 비율이 65% 이상이 되어도 계약자가 경작불능, 여기는 뭐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은 뭐만 해당된다? 밀버리 귀리만 해당된다라는 얘기입니다. 185쪽입니다. 이제 함수율인데요. 함수율은 매분찰 기억하면 끝나는 겁니다. 매분찰. 자, 매분찰이니까 얘는 여기다 이제 귀리 넣어줬어요. 13%라고. 작년에 귀리 있었는데 빠져있어. 13% 넣었습니다. 그러면 뭐다? 찰이에요. 그래서 15, 14, 13%고요. 자, 매벼, 분질미, 찰벼입니다. 그래서 분질미에는 콩팥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찰벼에는 밀보리 길이가 들어갑니다. 보리 길이. 이렇게 하면 매분찰 기억 끝. 186쪽. 마늘, 자, 종합위험 수학감소보장 밭작물입니다. 밭작물에서 뭐다? 이번에 들어간 게 뭐가 들어갔냐면 수박 들어갔습니다. 수박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889쪽입니다. 재파종 보험금 산정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재파종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표준 출연율이라고 했잖아요. 표준 출연율 해서 표준 출연율은 뭐예요? 자, 시발의 기준 3반 마이너스 출연지수 나누기 3반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뀌었는데 그 용어만 바뀌었어요. 표준 출연율이라고 하지 않고 표준 피해율이라고 바뀌고요. 그 다음에 출연 주수, 싹이 난 주수를 갖다 그냥 식물체라고 바뀌었어요. 출연이 식물체고요. 표준 출연 피해, 출연이 다 빠지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 있는 것은 출연 주수가 아니라 식물체 주수로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출연 주수가 얘를 식물체 주수가, 그 다음에 표준 출연 피해율은 표준 피해율로 바뀌었습니다. 자, 191쪽에 있는 경작불능 조사입니다. 이제 밭작물 중에서 수박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박 포함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192쪽에 있는 경작불능이 있는데요. 자, 양배추가 과거에는 20, 30, 40이었던 거죠. 자부담이 20%형, 35, 40%형에서 했던 게 이제 양배추는 이제 본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양배추도 10%형이 생겼습니다. 10, 15가 되고 이제 시범사업인 수박, 노지 수박이 뭐다? 20%형, 30, 40%형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3쪽 수확량 조사할 때도 뭐다? 수박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4쪽 품목별 수확량 조사 적기 했는데 수박 내용이 새로 생겼죠. 수박이 들어가는 게 얘는 올해 시험 나올 확률이 매우 높겠습니다. 매우 높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눈여겨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박이란 건 수박의 수확량 조사 적기는 수확 적기 때 수확량 조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수확 적기라는 게 뭐예요? 꽃가루 바지 후에 35일에서 45일 또는 착과된 후에 35일에서 45일 사이에 뭐다? 그때 되면 크네요. 이렇게 꽃가루 바지 후라는 것은 뭐냐면 수정됐다는 거잖아요. 수정되면 색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꽃가루 바지 후 35에서 45일 또는 착과, 그럼 착과되면 수정이 되면 밑에가 수박이 조그맣게 달라붙어요. 그게 뭐다? 착과됐다는 거죠. 그걸로부터 35일에서 45일 날 물을 막 먹으면 뭐다? 수박이 이렇게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실 건 뭐다? 꽃가루 바지와 착과, 그 다음에 35, 45입니다. 35, 45. 자, 다음에 195쪽 보시게 되면 수박 들어가 있죠? 이렇게 되고요. 196쪽에 표본관의 면적조사인데 얘는 좀 특이하죠? 면적조사는 좀 바뀐 게 뭐다? 양파 마늘이 바뀌었어요. 양파 마늘은 과거에는 5주의 일항 길이, 일항 폭이었었잖아요. 그런데 뭐다? 일항 폭이 2m 미만일 경우에는 5주 이상의 일항 길이와 일항 폭으로 하고요. 일항 폭이 2m 이상 넓어요. 일항 폭이 3m, 4m 나올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뭐다? 3주 이상 일항 길이와 일항 폭으로 바뀌었고요. 나머지 고구마, 양배추, 감자, 옥수수는 똑같이 5주 이상 일항 길이와 일항 폭이고요. 차, 콩팥 변동이 없습니다. 수박 신설됐어요. 수박은 일항 길이 10주입니다. 10주. 그 다음에 일항 폭입니다. 그래서 수박은 좀 길어요. 일항 길이. 10주기 때문에 수박이 쭉 심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 10주 일항 길이니까 1번부터 11번까지 재면 되겠네요. 자, 표본관 수확량 합계 조사 방법인데 수박이 신설됐습니다. 우측같이 이렇게. 표본관 내 작물의 줄기를 절단하지 않고 안 잘라야 됩니다. 괜히 또 이거 10주니까 표본관이 5구간이면 한 구간마다 좀 최소 수박 한 줄기가 수박나무 수박 한 줄기마다 수박이 한 개씩만 달렸다 하더라도 10개를 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표본관이 5개면 50개를 따야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다?
줄기를 절단하지 않습니다. 않고 뭐다 거기에 있는 거 각각 가서 일본 표본에다 가면 10주에 달려있는 수박 10개 되든 12개 되든 달려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갖다가 저울에 놓고 1번 거 몇 개 다 해서 1번은 총 10개에서 몇 그램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2번 표본 가서 또 10개 다 조사한 다음에 몇 그램 이렇게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각각 수박 무게를 조사한다. 단 보장하는 재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일반 시장에 출하가 불가능하고 가공용으로도 쓸 수 없는 거. 이것은 뭐다? 100%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수박은 줄기를 절단하지 않고 각 수박 무게를 조사를 하되 정상 수박 무게와 100% 수박 무게로 100% 피해 수박 무게로 구분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예.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상과 100%. 예. 그다음에 202쪽 보시게 되면 수확량 감소할 때 이제 노지 품목, 수박, 노지도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03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얘는 이제 과로가 당시에 좀 잘못됐던 게 이번에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차 나온다. 이거 뭐 느낌이 오는 거죠. 작년에 이제 차 나왔는데 이 가로 때문에 헤맸던 것 같아요. 느낌은. 자, 기수학 새싹수를, 기수학 지수는 기수학 비율로 기수학 새싹수를 전체 새싹수 가로 열고 기수학 새싹수와 수학한 새싹수를 더한 값 가로 닫고로 나눈 값에 따라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바뀐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한 게 뭐예요? 나눈 값이 요게 뭐예요? 기수학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가로를 하나 더 넣어드림으로 인해서 이거 뭐다? 이 내용을 안정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기수학 비율을 안정화시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본관별 작물의 무게 합계 이제 얘는 뭐예요? 양파 이제 마늘입니다. 근데 작년에 이게 없었어요. 근데 여기다 얘기했는데 없었는데 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는 암기. 양파는 마늘 같은 경우는 뭐다 수확 적기보다 일찍 수확량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확량을 어떻게 그 무게는 어떻게 했어요? 일자별 비대주 추정 지수 이렇게 거기다가 잔여 일수를 곱했습니다. 그래서 각 표본과별 작물의 무게 합계에 누구적 비대 추정 지수에 1을 더한 값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예요? 일자별 비대칭 지수죠. 그래서 양파는 뭐다? 1일당 2.2%. 2.2%. 마늘은요, 1일당 0.8%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서 마늘이 10일 일찍 수확했다라고 하면 잔여일수가 10일 곱하기 8%니까 0.8% 이렇게 하시게 되면 몇 프로예요? 8%가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또 새로 생긴 게 뭐냐면 마늘 중에는 난지형, 한지형만 있었는데 이제 홍산 마늘이라는 게 생겼어요. 홍산 마늘 좀 큽니다. 그래서 홍산 마늘도 환산 계수가 0.72가 됩니다. 그래서 난지형 홍산 마늘은 0.72, 한지형은 0.7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4쪽에 있는 겁니다. 표본관의 합계 면적 해가지고요. 수박도 마찬가지로 표본관별 이렇게 양파, 마늘과 똑같이 표본관 면적 1항 길이 1항 폭으로 각각의 표본관의 면적을 구간마다 면적 합계를 뭐다? 표본관 면적 합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는 수박입니다. 피해율 산정하는 거. 얘는 뭐냐면 심플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수확량 조사가 하는데 수확 전에 사고 났든 수확 후에 났든 수확량 조사를 합니다. 수확 전에 사고 나면 수확 직전에 수확량 조사를 하면 되는 거고요. 수확하고 있을 때, 수확 전에는 사고 없고, 수확하고 있을 때 사고 나면 사고 발생 직후에 수확조사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똑같습니다. 피해율은 평수 및 평입니다. 수확량은요, 표본관의 타임당 수확량 곱하기 조사 대상 면적 플러스 타임당 평년 수확량 곱하기 타작물 미보상 기수상 면적이 됩니다.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을 실제 경작 면적으로 나누고요. 표본조사 대상 면적은 실제에서 고사, 타작물, 미보상, 기수학 면적을 빼면 뭐다? 조사 대상 면적. 얘를 표본으로 조사한다는 얘기고요. 표본관의 다이메당 수확량은 표본관의 수확량 합계 나누기 표본관 면적 하시면 됩니다. 그럼 표본관의 수확량 합계는 뭐였어요? 수박. 수박의 정상 수박의 무게 합계입니다. 나누기 표본관의 면적입니다. 자, 표본관의 면적도 수박은 다르죠? 10주 이상의 1항 길이, 그 다음에 1항 폭. 그 다음 표본관의 수확량은요. 그 표본 구간에서 각각의 수박의 무게, 10주에 있는 해당되는 그 수박의 무게를 표본구간별로 측정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수박을 자르지 않고입니다. 표본관의 정상 수박 중량이고요. 미보상은 평수, 평년 수확량의 수확량 뺀 값의 미보상 비율입니다.
209쪽에 있는 생산인 보장입니다. 생산인 보장이 이번에 정리가 좀 됐죠?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 품목이 이렇게 이제 막 앞에는 고랭지 월동, 뒤에 가면 또 가을 배추 나왔다가 막 이제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 정리했습니다. 고추, 배추, 고랭지, 월동, 가을 봄 이렇게 다 돼 있고요. 무도 고랭지, 월동, 가을, 단호박, 메밀, 브로콜리, 당근, 시금치, 노지, 대파, 쪽파, 실파 1형, 그다음에 쪽파, 실파 2형, 그다음에 양상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조사 시기별 종류 보시게 되면 자, 여기는 정식 표본에서 뭘 조사하냐면 고추, 브로콜리는 재배별, 경과별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할 때는 고추, 브로콜리 외에 전 품목이라고 했는데 얘는 사실은 안 맞죠. 경작불능이랑. 왜냐면 어쨌든 근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정식 재파종은 뭐다? 이번에 고추, 브로콜리도 재정식 재파종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생산보장 밭작물 전 품목은 뭐다? 조사하는 게 재정식 재파종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경작불능은요,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안 합니다. 피해 사실도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안 해요. 근데 좀 뒤에는 또 재밌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뭐 그냥 이렇게만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산비 손해조사, 고추, 브로콜리 제외한 전 품목은 언제? 수확 직전에 하고요.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언제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생산비 손해조사를 시행을 합니다. 자, 210조 손해평가 방법입니다. 자, 고추, 브로콜리 있는데요. 자, 배추, 고랭이 쭉 나와 있던 게 이제 바뀌었죠, 그냥. 고추, 브로콜리를 제외한 생산비 전 품목이라고 바뀌었으면 결국 뭐 이 복잡한 말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재정식 재파종입니다. 재정식 생산보장 밭작물 전 품목입니다. 뭐 이렇게 그냥 나열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그 제목에 있는 게 중요하죠. 자, 211조 경작불능조사입니다. 얘도 뭐예요? 쭉 나열해놨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고추, 브로콜리 제외한 생산보장 전 품목이라고 해놨습니다. 콜입니다. 정확하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생산보장 밭작물 전 품목을 일단 알으셔야 돼요. 배추, 무, 파, 뭐 당근, 메밀, 시금치, 그다음에 양상추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된다. 212조 보험 기간 확인했는데요. 얘를 초과할 수 없음 해가지고 메밀 제외라고 했는데 이제 메밀도 똑같아요. 초과할 수 없으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관계 없다. 이 메밀 제외란 말이 삭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좀 최근 일부터인데 늦은 때부터 같은 말이긴 합니다. 그냥 최근 일부터라고 했어요. 최근 일부터 수확 개시 직전까지로 해당 기간 내 사고인지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산지폐기 여부 확인입니다. 얘 그냥 이렇게 다 복잡하게 해놨잖아요. 근데 그냥 뭐예요? 고추, 브로콜리 제외한. 경작불능에서는 후조사는 고추, 브로콜리 빼고 난 전품목 다 아니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경작불능 하면서 이번에 바뀐 게 뭐냐면 이제 고추, 브로콜리 뺀 나머지 경작불능 보험금의 자부담이 15%형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소 10%, 최대 40%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배추 품목이 경작불능한다. 자기부담비율은 최소 가입할 수 있어서 최소 자기부담비를 가입했다 하면 10%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율은 똑같죠. 10%형 45%. 그 이유는 뭐다? 100 마이너스 자기부담비 10 나누기 2 하면 45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값은 소수점이야, 절사. 213쪽입니다.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 고추, 브로콜리인데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 품목을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니 고추, 브로콜리 제외한 생산비 전 품목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사고 접수입니다. 조사 시기 수확 직전에 하는 것은 뭐예요? 사고 접수 때마다는 뭐다? 생산비 손해조사는 고추, 브로콜리 하고요. 수확 직전에 생산비 손해조사 하는 것은 고추, 브로콜리 뺀 나머지 전 품목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열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배추, 무, 단호박, 메밀, 당근, 시금치, 파, 양상추 얘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소품목이 있는 품종까지 구분하면 더 땡큐고요. 대신에 보험금 산정할 때는 품종은 안 해요. 품목으로 그냥 뭉퉁기를 놨기 때문에 오히려 편합니다. 자, 손해정도 비율 상단 우측같이 미보상 비율 조사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신설을 해가지고 품목별 미보상 비율 적용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좀 빠다 보니까 미보상이 뒤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당겨준 겁니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자, 배추, 브로콜리, 그 다음에 무, 대파, 쪽파, 당근, 심수, 양상추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위 부분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 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조사 방법을 삭제라고 다시 구분해 놨어요. 무하고, 무는 무대로, 배추는 배추대로 이 식으로 했습니다. 볼게요. 고랭지 무는
고랭지 무죠. 무죠. 무. 고랭지 무, 가을 월동무입니다. 표본구간 선정하고 피해 면적에 따라서 표본 구간수를 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정된 표본구를 바탕으로 피해 면적을 골고루 배치하고, 그 다음에 각 표본 구간마다 첫 번째 작물과 마지막 작물에 리본 묶은다라고 하면 뭐다? 10개 조사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10개. 10구. 이게 무는 뭐다? 이제 표본 일항을 정하고 거기에서 뭐다? 거기에서 10개를 연속되게 10개를 조사하는데 첫 번째 무와 마지막 10번째 1번 무와 10번째 무에다 뭐다? 리본을 묶으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있는 무를 갖다가 상태를 손의 정도비를 조사한다. 자, 표본 구간 내 연속하는 10구의 손의 정도비를 조사합니다. 이렇게. 자, 볼게요. 배추하고 시금치, 양상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배추 그러면 봄배추, 그 다음에 가을배추, 그 다음에 월동배추, 고랭지. 이렇게 4가지 있으니까 그냥 그건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배추, 시금치, 양상추 이 3가지는, 3가지 품목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생산비 손해조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죠. 자, 표본 1항 해볼게요. 표본 1항별로 식재된 작물의 손해 정도 비율을 조사한 손해 정도 비율 조사 시 보장하는 재료에는 작물의 훼손 경우 손해 정도 비율을 구분하여 조사한다. 단 시금치인데 여기까지만. 자,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만 하면 뭐예요? 여기에 있는 건 표본 1항별로 식재된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 집에가 지금 배추가 한 1항에가 100주가 식재되어 있다. 그럼 100주 다 하란 얘기예요. 고추처럼 100주. 양상추가 100주이면 100주 다 하란 얘기예요. 자, 무는요, 연속되게 10개만 하면 된다 했잖아요. 얘는 100개 다 하란 얘기예요. 표본료는 식재된 작물입니다. 이렇게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금치의 경우에는 각 표본기한 1항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이제 복잡해요. 그러면 이제 한 1항에가 막 500주, 1000주가 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작으니까 밭은 크고 작으면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각 표본 1항 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1m. 자, 얘가 여기 보니까 쭉 이제 이렇게 시금치가 심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이제 여기를 1번이랑 여기를 2번을 했다면 여기 이제 시금치가 다 심어져 있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냐면 이제 500m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죠. 100m. 100m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때는 뭐다? 얘를 1m 간격으로 구획하래. 그럼 얘를 다시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m니까 얘를 몇 개로? 100개로 다 쪼개라는 얘기예요. 쪼개가지고 여기 있는 거 1m 여기 있는 상태 손해 정도 비율 조사해요. 여기는 손해 정도가 20%, 얘는 30%, 얘는 뭐 정상, 뭐 이런 식으로 쑥 해겠죠. 이렇게. 구분을 싹 하는 얘기입니다. 1m 간격으로. 그래서 1m의 손해 정도 비율은 하나만 나와야 된다. 즉 1m의 손해 정도 비율 하나만 나오게끔 조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당근입니다. 당근 봐볼게요. 숫자가 좀 바뀌어서 그래요. 자, 똑같습니다. 표본관 선정하고 표본관의 작물 1항 길이, 1항 폭으로 합니다. 대신에 당근도 보면 선정된 표본관의 가로, 세로를 아래와 같이 구획을 하래요. 구획을. 그래서 1항 폭은 뭐예요? 2m 미만일 때는 뭐다? 5주 이상 1항 폭. 그 다음에 세로는 뭐예요? 조사 주수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5주 이상. 1항 폭의 조사 주수입니다. 거기에.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이렇게 당근이 이렇게 식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두둑이고, 여기가 고랑이니까 얘가 1항이잖아요. 1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항 폭이고, 얘가 뭐예요? 길이는 여기서부터 1, 2, 3, 4, 5, 주. 여기서부터 5주까지. 여기에 있는 당근을 조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표본 구간. 선정된 표본 구간에, 자, 그럼 가로, 세로. 그 다음에 2m 이상이면 뭐다? 넓잖아요. 그러면 뭐다? 얘는 세주입니다. 그럼 여기가 당근이 엄청 많겠죠, 이렇게. 엄청 많겠죠. 여기는 이제 폭이 3m니까 더 많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여기는 당근이 더 많이 심어졌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당근의 상태의 손해 정도 비율을 계산을 해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상태를 조사할 때는 뭐다? 또 아래와 같이 구획해서 표본관 내 식재된 당근을 손해 정도 비율에 따라서 안에 식재된 게, 여기 식재되어 있는 게 당근이 뭐 이제 전체가 뭐 얘는 손해 정도 비율이 20%다 가면 얘가 20%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수로 나눌 수도 있고요. 자, 대파. 쪽파, 실파, 파입니다. 파는 뭐예요? 자, 피해 면적에 따라 표본관 똑같고요. 자, 작물 상태 볼게요. 표본관 내 연속한, 여기는 뭐예요? 59예요. 자, 무 몇 구예요? 10구예요.
파 몇 개예요? 50개입니다. 기억하세요. 무 10개, 파 50개. 가로놓기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가로놓기 빈칸에 10이냐, 50이냐 쓰는 거예요. 긴가민가 할 때는 무는 뭐다? 10개만 먹자. 무는 왜? 너무 크니까 배부르다. 파는 좀 적다. 50개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렇게. 자, 다음에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피해 면적이고요. 자, 작물 상태. 선정된 표본 구간의 가로 1항 길이와 1항 폭. 가로 1항 길이. 자, 가로 1항 폭, 세로 1항 길이입니다. 길이 등을 구획하여 표본 구간에 식재된 단호박의 손해 정도비를 조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220쪽에 보면 박스 내에 자, 고추 준비기 생산비 계수가 49.5 요걸 됐으니까 이거 암기 바꾸겠습니다. 49.5 그렇죠? 그 다음에 220페이지 보면 피해율입니다. 피해 비율, 손해 정도비로 1-미보상 비율이 있는데요. 얘를 이제 피해 비율은 면적비를 얘기하잖아요. 피해 비율이 뭐예요?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 여기서 그냥 피해 비율이라 안 하고 그냥 면적이 피해 입었다 해서 면적이 몇 프로 정도 피해 입었냐 해서 면적 피해라고 영어를 맞힌 거고요. 손해 정도 비율은 원래 뭐예요? 하나당 평균 손해 정도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 손해 정도비는 영어로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면적 피해율은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 뭐 이건 바뀌었고요. 평균 손해 정도비는 피해 면적을 일정 수의 표본값으로 나누어 각 표본 구간의 손해 정도비를 조사한 평균값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으니까 여기 있는 거 손해 정도 비율 있는 거 있죠. 뭐 19 곱하기 10개 곱하기 0.6 그다음에 플러스 뭐 5개 곱하기 0.8 손해 정도비 한 것을 전체 개수로 나누면 이게 뭐예요? 손해 정도비율이 이게 평균값 하나당 평균 손해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평균입니다. 같은 원리에 다. 자, 브로콜리 준비기 생산비 계수 55.9로 바뀌었으니까 암기 49.5, 55.9 연결하시면 돼요. 49.5, 559, 495, 559 고추, 브로콜리. 자, 배추, 무, 파, 시금치, 노지에서 단호박, 당근, 양상추 이렇게 조사하는 방법 한꺼번에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04쪽 단호박, 당근, 양상추 부분이 삭제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박스 내에 브로콜리 있는데 고추 495, 559, 495, 559, 495, 559 연결하시면 돼요. 495, 559 하시면 고추하고 브로콜리 준비 생산비에서 나옵니다. 자, 226쪽 보시게 되면 보험금인데 여기도 과거의 피해 비율은 전부 다 면적 피해율이고요. 과거의 손해 정도 비율은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경과 비율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브로콜리니까 495, 559 해가지고 브로콜리 경과 비율. 자, 배추, 무, 파, 시금치 223쪽에 있는 거 단호박, 당근, 양상추 조사하는 방법이고 페이지 삭제 226쪽 보면 준비 생산비 계수 495, 559 다 외웠겠네요. 495, 559 고추 먼저. 네. 그 다음에 양상추 보험금 산정하는 방법이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메밀, 시금치, 양상추 다 똑같아요.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 했죠. 보험금 산정하는 방법. 자, 그랬으니까 자, 고추는 면적 피해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 고추 피해율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배추, 무, 파, 손해 정도 비율 심도라는 말이 올해 없어졌습니다. 그냥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이에요. 원래 심도랑 같은 말이긴 한데 됐고요. 메밀 피해율입니다. 면적 피해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면적 피해율은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입니다. 피해 면적 계산하는 방식이 바로 뒤에 과거와 동일합니다. 228쪽에 있는 거 재밌는 게 뭐였어요? 인삼이에요. 인삼은 특정 위험이었죠. 과거에는 태풍, 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 냉해, 폭염까지 있었는데 올해 뭐 들어갔다? 조수에 들어갔다. 시험 문제에서 인삼에 보상하는 재해 써보세요 라고 하면 반드시 조수에 포함시켜서 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29쪽에 있는 손해평가 hin조사 종류 있는데 거기에 피해사실 확인조사 들어가고요. 229쪽에 신설된 게 뭐예요? 이제 최초 가입 연속 가입하던 농지로 해가림설의 단독 가입권 제외에 대하여 여기는 뭐냐? 이번에 인삼에 대해서요. 지금 신설된 게 피해사실 확인조사가 신설됐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에 최초 가입조사이죠. 가입조사. 최초 가입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피해 사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최초 가입 조사, 2번이 피해 사실 조사가 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됐던 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삼은 얘도 마찬가지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최초 가입한 농지. 최초 가입한 농지는 어떤 거냐? 연속해서 가입하지 않는 농지로 해가림 시설 단독 가입번은 최초 가입번은 즉 제외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하여 가입 직후 실시한 조사로 다음 항목에 인삼을 최초로 가입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삼 재배 상태를 조사하는데 실제 경작 면적, GPS 면적 측정기 또는 지형도를 이용해서 면적을 비교하고요. 가입 면적하고 면적 비교하고 기고사 면적. 자, 이번에 조사를 처음 하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3년근을 가입했어요. 3년을 가입했는데 보니까는 이미 죽은 게 있어요. 2년을 할 때 죽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보다 3년근 할 때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얘는 일단 죽은 걸로 면적 빼야 되겠죠. 이건 보상 안 할 거니까. 그래서 기고사 면적. 보장하는 제로 인하여 해당 작물이 수확될 수 없는 면적을 확인하고 인삼의 줄기, 잎 등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서 표본조사를 한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로놓게 표본조사, 줄기, 잎 같은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챙기시기 바라고요. 해가림 시설 상태 조사합니다. 계약 원장 및 현지 조사표를 확인하여 가입 농지의 소재지 및 구조체, 구조체가 목재하고 철제 있죠?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목재, 철제에 대한 이 감가상각률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재가 13.33%, 철제는요 4.44%, 44%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구입 시기 유형을 조사하고요. 구조체 및 차광막, 까만 거죠. 그늘막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현지 조사 결과 바탕으로 가입 농지 상태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해당 내용을 조사표에다 써가지고 농업보험부서에 보고를 하면 됩니다. 자, 229쪽. 이게 신설이에요. 신설. 자, 대상 재해는 조수에 포함된 겁니다. 조수에 포함되고 해관임설은 과거와 똑같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자, 235쪽에 있는 손해액 산정입니다. 그래서 인삼 해관임설도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이제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감가상각률은 경년 감가일 곱하기 경과 연수였는데 이번엔 월 단위 감가로 바뀌었습니다. 월 단위로 감가로 바뀐 게 이제 인삼 해가림 시설과 농업용 시설입니다. 농업용 시설 중에서 어떤 것만 고정식 하우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정 감가는 농업용 시설에서는 이동식 하우스하고요. 고정식 하우스의 피복제 중 장기성 피오 필름을 제외한 나머지 필름이 고정 감가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해가림 시설 있어요. 자, 목재는 내용요소 6년이니까 13년 33이죠. 여기 어떻게 해요? 내용요소 6년이니까 100- 장가율 20 무조건 하시고 나누기 6 하게 되면 13.33 나오고요. 18년이죠. 100- 장가율 20 나누기 18년 내용요소 하게 되면 4.44% 나와요. 이렇게. 자,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월 단위 감가를 적용하며 적용감식은 경과월수. 경과월수는 사고 발생 연월 마이너스 최초 구입 연월입니다. 자, 그러면 25년 10월에 사고 났고 최초 구입 연월은 25년 1월이면 이제 9개월 정도 경과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0-1 했으니까 9개월입니다. 그다음에 재조달가액 특약 보장 올해 신설됐어요. 자, 인삼도 재조달가액 특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험의 목적과 동형 동지를 신품으로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이 산출됩니다. 즉 세금값으로 산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았다. 재조달로 가입했어도 그때는 다 감가로 해서 손해액을 산정한다. 보험금 산정 방법이 있습니다. 보장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봅니다. 재조달가액 특별약관, 재조달가액 보장, 특이하게 가입하지 않은 해가림시설의 경우에는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곱하기 일부 보험일 때는 보험 가입금액 나누기 보험 가액이고요. 재조달가액 특이하게 가입한 경우에는 어떤가?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곱하기 보험 가입금액 나누기 재조달가액 일부 보험일 때 얘기합니다. 그러면 분모가 재조달가액이 하고요. 이때 손해액은 재조달가액입니다. 자, 자기부담금은 최소 자기부담금 10만 원과 100만 원 한도로 합니다. 대신 이 금액은 손해액 10%. 쉽게 말하면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라도 최소 10만 원, 최대 1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237쪽에 있는 거 보게 되면 시설작물 아까 공부했잖아요. 시설작물에 풋고추 들어가 있던 게 이제 고추라고 하면서 이 고추 속에는 풋고추와 홍고추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239쪽
감가 적용한다. 경량감가를 월 단위로 한다라고 감가 적용을 아까 했잖아요. 해가림설도 하고 농업용설도 합니다. 월 단위 감가는 해가림과 농업용만 합니다. 비가림은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감가를 적용한다. 이렇게 늘자 하나 넣었네요. 그 다음에 풋고추가 거추가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수학일수 중에 풋고추인데 거추입니다. 오토푸토산. 예, 똑같이 계산 기억하시면 돼요. 오토푸토산, 푸토산, 그럼 풋고추, 홍고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사작물별 표준 생장일수 및 표준 수확일수 있는데 여기 좀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거의 대부분 안 바뀌었는데 보시게 되면 고추가 이제 풋고추하고 홍고추 나오면서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국화 있고 수박입니다. 예, 일반 중소형 있고요. 파, 대파, 쪽파, 무, 일반 기타 나와 있고 나머지는 변동 없습니다. 가로 있고 가로 있는 거 두 개는 변동 없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259쪽. 농업 수입 보장입니다. 그래서 수입 보장을 수입 안정이라고 해놓고 뒤에는 전부 다 수입 보장이에요. 수입 보장에서 포도는 가능하죠. 포도, 가수. 그래서 보니까 동일 재배 방식이 있는 게 삭제됐고요. 그 다음에 조사 방법 260조 관조사. 자, 관조사에는 이제 이렇게 됐어요. 포도인데 농지당 60개 포도 한 개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 이것도 뭐야. 그래서 그냥 농지당 60개 포도는 맞아 라고 그냥 확실하게 고쳐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261조 수확기 판단이 신설되어 있죠. 신설되어 있습니다. 아까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 망감류 있죠. 그거 수확기 판단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지금 포도이기 때문에 똑같이 넣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4조 자기부담금입니다. 화재위험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화재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가림시설입니다. 비가림시설. 그래서 비가림인 경우에는 뭐다 화재는 특약 가입하면 뭐다 자기부담금 없습니다. 275조 논작물, 밭작물이에요. 즉 농업 수익감소 보장 밭작물이었었잖아요. 그동안에. 근데 논작물, 밭작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보리가 이제 들어갔잖아요. 보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익감소에는 뭐다? 양파, 마늘, 양배추, 감자, 고구마, 콩 있고요. 이번에 이제 옥수수하고 보리 두 개가 썩 안녕하세요 라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277조. 출현지수가 마늘이죠. 마늘이 출현지수를 식물체 주수로 표준 출현 피해율은 표준 피해율로 모두 수정해서 입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79쪽에 있는 거, 자, 경작불능 적용 품목이 뭐다? 옥수수하고 보리 들어갔습니다. 수익감소, 밭작물, 논작물에서요. 그다음에 280쪽에 있는 자, 후조사, 산지 폐기할 때도 옥수수, 보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작불능 보험금 산정할 때도 옥수수, 보리 들어가 있습니다. 수익감소 보장이에요. 그 다음에 280쪽에 있는 거 경작불능 지급비율 나와 있는데 똑같이 옥수수, 보리 들어가 있고요. 281쪽 보시게 되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이 제목 봐보세요. 얘는 뭐냐 조사 대상입니다. 수확량 조사 대상이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수확량 조사를 하기로 결정된 농지이고요. 그 다음에 수확량 조사 전에 피해가 미미하여 수확량 조사를 취소할 때는 뭐다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이 조항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계약 농지 전부에 대하여 수확조사를 실시한다. 끝. 원래 수입보장은 수확조사를 알아야 수확기 가격이 하락됐을 때 이 집에 지금 피해를 알 수 있죠. 실제 수입을 알기 때문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이제는 뭐다? 포도 같은 수익감소 보장은 어쨌든 논작물이나 밭작물은 무조건 수확조사를 해야 되고 재해가 있든 없든 포도도 재해가 있든 없든 수확조사를 해야 됩니다. 282쪽. 자, 수확조사 적기입니다. 옥수수는 뭐다? 수확 적기는 수염이 나오는 25일. 밭작물 똑같죠? 밭작물은. 그 다음에 보리는 뭐다? 신설됐어요. 수확조사 적기가 알고기염으로 수확이 가능한 시기에 뭐다? 보리의 수확량 조사를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표본조사로 수확량 조사할 때 옥수수, 보리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표본과멸입니다. 지금 수익감소 보장이에요. 자, 보니까 콩. 자, 전파 1항, 5주 1항, 1항폭, 3파 똑같죠? 밭작물하고 양파도 2m 미만 5주 이상, 2m 이상 3주 이상. 양파, 양배추, 감자, 고구마, 옥수수는 5주 이상. 그다음에 보리. 자, 보리도 얘는 이제 그 논밭작물이 수확감소잖아요. 밀, 보리 할 때. 근데 똑같이 전파의 경우에는 표본과마다 내폭의 길이와 포기당 간격 하나씩 잘 설명했으면 뭐다? 이제 포기수를 알고 길이를 알 수 있으면 이렇게 하고요. 3파이거나 1항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대 50cm, 곱하기 50cm로 사용해서 쓴다. 그럼 표본가의 면적 얼마예요? 0.5m 곱하기 0.5m. 하면 하나당
그 표본과 면적이 0.25 제곱미터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곱하기 표본 구간 수하면 뭐다? 표본과 면적 합계가 되는 겁니다. 자, 표본구간별로 수학조사, 옥수. 옥수수는 뭐다? 표본구간 내 작물을 수확한 후 착립장의 길이에 따라서 상중하로 밭작물은 똑같죠. 그다음에 보리, 전파의 경우 표본구간마다 4폭입니다. 3파이거나 1항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50cm 태를 사용하여 그 해당 구간에 있는 작물을 수확하여 무게를 측정합니다. 자, 286조 보험금 산정인데 옥수수는 제외해요. 옥수수는 수익감소 보험금 산정하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감소 보험금 산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중요. 죄송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똑같아요. 피해 수확량을 계산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수확감소하고 내 보험금도 가액금의 피해나 자기부담비입니다. 옥수수만. 자, 여기 있는 옥수수 제외 나머지 품목들은 과거 방식과 똑같고요. 옥수수 수익감소 보험금은 어떻게 한다? 가액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비를 한다. 피해율은 기준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 나누기 기준수입이고요. 기준수입은 피해율은 기준수입은 평년 수확량의 논기별 기준가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부터는 옥수수는 평년 수확량이 제시가 돼요. 그런데 중요할 것은 여기에 있네요. 기존 옥수수 수익감소 보장 상품 구조상 과거 수확량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24년도 옥수수 가임등지의 평년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의 100%를 일괄 적용합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실제 수입이에요. 이거 중요한데요. 실제 수입은 해당 농지의 기준 수입과 실제 수입, 실제 조사한 농지의 손해액의 차이로 한다 했습니다. 실제 수입은 뭐예요? 기준 수입 마이너스 손해액을 빼게 되면 실제로 계약자가 돈 버는 게 나오죠. 실제 수입. 그래서 결국은 뭐다? 실제 수입은 기준 수입에서 손해액을 공제하면 뭐가 나온다? 실제 수입. 얘가 달라요. 얘가 다릅니다. 실제 수입 과거에는 어디서요? 다른 품목들은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시량 한 값을 곱하기 기준가액과 수확가액 좀 작은 거 이거 있잖아요. 근데 이건 달라요. 기준 수입에서 손해액을 빼면 뭐가 된다? 실제 수입이 된다. 그러면 결정타는 손해액을 결정하는 거예요. 손해액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손해액은 기준가격과 수확가격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된다. 기준가격, 수확가격이 같을 때 또는 기준가격이 커요. 수확가격이 작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가격이 하락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된다? 손해액은 기준가격 마이너스 수확가격. 이 돈 차이는 일단 손해받겠죠. 기준가격이 얼마예요? 2,000원. 수확가격이 1,500원이면 500원이 지금 일단 여기서 손해를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곱하기 평년 수확량에서 피해를 빼면 이게 수확량이 되겠죠. 평년 수확량에서 피해 입은 거 빼면 수확이 되니까 이 수확된 것은 뭐다? 전부 다 500원씩 손해를 봤다. 곱하기 5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다 플러스 기준 가격에다가는 뭐다? 피해 수확량만큼 손해를 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피해 수확량 아닌 것은 기준가액과 수확가액 차이에 해당되는 것만큼 손해를 받고 피해 입은 것은 기준가액만큼 손해받다. 그걸 두 개 합치면 뭐가 손해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준가격과 수확가격 중에 수확가격이 커요. 커. 그때는 뭐다? 이 집은 가격 하락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기준가격에다가 피해 수확량만 곱해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자, 피해 수확량은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옥수수 품목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다라고 했어요. 표본구간의 단위에 대한 피해 수확량 나누기 표본구간 면적 하시면 되겠죠.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조사한 피해 수확량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 수확량은 당연히 0으로 하고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량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업수익감소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89쪽에 있는 마늘이네요. 마늘. 이게 또 작년에 다툼이 있었어요. 다툼이. 왜냐하면 수확감소 밭작물 마늘에서는 표본 구간의 수확량의 합계, 표본 구간의 수확량의 합계가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환산계수 곱해줬잖아요. 밭작물에서는. 그리고 농업 수익감소 보장 밭작물에서는 환산계수가 없고 어디다가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에다가
환상계수 고반값을 면적으로 해서 단위면적 할 때에 단위면적당 수학 계산할 때 환상계수를 집어넣었던 것이 요게 이제 이게 이제 다툼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밭작물과 똑같은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바뀌었다. 환상계수가 뭐다? 표본간의 수학량 합계할 때 적용합니다. 그럼 이제 뭐다? 밭작물 하든 그 다음에 수익감소에 밭작물만을 하든 종합위험에 수학감소에만을 하든 똑같은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수학량 조사는 뭐다? 즉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밭작물 방식과 동일하게 하라라고 했는데 여기는 계산 방식이 좀 다르다 보니까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바뀌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감자하고 양배추가 지금 작년에는 이제 별표에 빠졌어요. 빠져있는 게 이제 들어왔으니까 뒤에 이제 이번에 별표에가 수익감소에가 별표 들어왔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옥수수도 있는데 올해는 이제 보리도 들어왔잖아요. 근데 보리는 또 빠져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아세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네, 그대로 두시면 뭐 게임 끝나는 거죠. 그냥 이거 갖다가 보리 빠졌어요. 그럴 필요는 없겠죠. 네. 그래서 옥수수 얘도 똑같이 아까 설명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축에서는 주요 계정이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오리의 보험가액 중에서 종오리 보험가액, 즉 그동안에는 새끼오리하고 지금 오리에 대한 보험가액은 있고 종오리는 없었는데 종오리가 새로 신설됐으니까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주요 이제 25년도 2월 28일 11회 손해평가사 2차 시험 출제 범위에 대한 농구본 발표 기준 내용에 24년도와 비교해서 다른 점들 개정된 거 안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농구본에서는 이제 앞으로 최종 의견들을 더 있은 경우에는 받아들여서 좀 조만간에 다시 최종 이제 또 수정 내용이 또 공지가 된다고는 하네요. 그러니까 그거 봐서 더 추가로 또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